위장 전입 매뉴얼입니다. 자, 잠시 후 10시 당초 여야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파행 가능성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으로까지 불리는 이혜훈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은 오늘도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새 의혹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결코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아마 이 공개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장에서 지난번 인턴급보다 몇 배 정도 더 강합니까 그러면은? 한 서너 배? 욕설 나옵니까? 욕설 있죠. 욕설 나옵니다. 욕설 기본 같아요. 욕설? 지금 장관 후보자 전 사퇴 안 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장관 후보자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조사받으면 원패타스 날아간다. 내가 그러니까 최대한 장관 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대로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과연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새로운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산 아파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남의 전셋집 거기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5명의 가족이 다 전입 신고를 했는데 실제 살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2024년 8월의 전력 사용량을 한번 보시죠. 이혜훈 가족들이 5명이 다 들어가서 살았을 때 295kW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의 가구별 평균 전력 사용량을 보면 413kW, 현격하게 적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첫째 아들과 그리고 결혼한 며느리 두 사람이 살았을 때의 전력량도 295보다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 때도 300kW를 넘기면서 전력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5명의 식구가 다 함께 살았는데 2명이 살았던 것보다 전력 사용량이 적었느냐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했고 실제 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살았다기보다는 주소지를 모아가지고 옮겨 다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선거에 나가면서도 가족들이 함께 옮겨 다니는 이 과정이 그 지역구의 표를 늘리기 위해서 가족들 표도 늘어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부양가족으로 하면은 같은 주소지에 계속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같이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청약을 계속 넣었다 그러잖아요. 청약을 넣을 때마다 주거지가 같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은 청약 걸릴 때까지 그냥 될 때까지 계속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안 살면서도 주소지는 하나로 묶어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온갖 해명을 하지만 오히려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에서 뭐 하루 정도 견디고 나면은 그냥 임명으로 가보자 버티기 수순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지금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추가로 네. 이혜훈 후보자는 거짓말도 또 평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내잖아요. 자료를 안 내고서 뭘 설명합니까? 지금 설명을 안 하겠다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하루 그냥 때우고 임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건데 이거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고 국민의 눈가기를 또 한 번 속여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